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이 사건의 진실이 있기는 한 걸까요? 쏟아지는 언론의 무자비한 개인정보 유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한 수사 상황들, 이어지는 억측과 과장, 뇌피셜에 의한 가짜 뉴스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 되고야 말았는데요. 가슴이 많이 아프고 먹먹합니다. 단지 그가 유명 배우여서가 아닌데요. 작금에 벌어지는 독재검찰 공화국의 무자비한 작태가 우리 모두를 더욱더 슬프게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강도 높은 수사만 계속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성균 씨가 27일 오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자택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는데요. 왜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성균 씨의 마약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10월 19일인데요. 톱 배우가 마약 사건으로 내사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온 직후 추측과 실명 보도가 이어지자 이 씨 측은 다음날 내사 중인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며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씨를 입건한 경찰은 10월 28일 이 씨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소환 당일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씨는 일주일 뒤 2차 조사에서 실장에게 속았다며 마약인 줄 알고 투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이어지는 3차례의 정밀검사에서도 2차례 음성과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수 권지용과 재벌가 3세, 작곡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커져갔는데요. 하지만 진술 외에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권지용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때도 경찰은 이 씨에 대해서 공갈건부터 수사하고 있다며 모든 게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하지만 수사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성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건데요. 이성균 씨도 진작 무혐의 처분했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일부 언론에서 이 씨의 사생활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고 26일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화 녹취록까지 공개됐는데요. 결국 이날 이 씨가 숨지면서 66일간의 조사, 3번의 공개 소환으로 떠들썩했던 이 씨의 마약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수사 중 사망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이 씨 사망에 경찰 책임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선 경찰에서 유출된 정보는 없을 것이라며 보도 행태가 개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줬던 배우는 우리 곁을 떠나버렸는데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이날 이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은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불리한 사건을 숨기기 위한 의도된 사건이 아니었냐 하는 의심도 제기되는데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인 거죠. 검찰의 캐비넷에 잠자고 있던 사건들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초콜릿 꺼내 먹듯 꺼내서 수사하는 건데요. 사건을 사건으로 덮기 위한 공작인 겁니다. 물론 이성균 씨 사건이 반드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당시 김건희 씨의 대학 동기인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이 크게 터져나오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고 이성균 씨의 사망을 언급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 전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 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어떠한 억울함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제 뉴스타파 했고 뉴스버스 했으니까 이제 말 순서로 봐서는 뉴스 공장 차례인가요? 올 초부터 뉴스 저한테 의한 정확하게는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기획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 누가 시켜서 뭘로 엮으려고 했는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멈췄는지. 제가 지난번에 저를 마약으로 엮으려고 했다고 네. 한번 얘기했잖아요. 농담처럼. 농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물론 저는 마약 안 합니다. 술도 안 합니다. 술도 안 한 지 10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선균 씨처럼 지드래곤처럼 마약이 안 나오더라도 마이크를 놓게 만들 수 있다. 제 워딩이 아니고 마이크를 놓게 만든다. 누군가 그렇게 한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막 템프로 뒤지고 했어요. 제가 가야죠, 근데. 근처도 안 가는데. 절세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다 냅니다, 세금. 청탁도 안 하고, 안 받고,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고, 토토도 안 하고. 토토 평생 해본 적 없어요. 적금도 안 들고. 다 안 해요. 뭘 하세요? 다른 거 합니다. 겸손히 힘들다 하고. 총선 전에 어떻게든 해보라고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어요. 예.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손들고 나온 검사가 있다네요. 또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있다고. 예. 건이 있는 게 아니고 창조해내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 조직 뒤에 있으니까 자기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국힘당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27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이거였는데요. 총선 전 국힘당과 재결합은 없다였습니다. 왜 창당을 선언하면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전 마치 총선 전 재결합을 하겠다로 들렸는데요. 이 개장수를 또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이 전 대표는 국힘당이 희망을 주지 못했다. 미래의 정치로 시민 모두를 초대하겠다며 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 희망을 줄지에 대해선 막연했는데요.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강조한 단어는 미래였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미래는 20번 가까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미래가 뭔지,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힘당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요. 모든 문제 연구소인 양 그는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젊은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등 당면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국힘당은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목청을 높여댔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직시하면서 새로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 역시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진영 논리에 젊은 세대가 희생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 할 소리인가 싶었는데요. 양두구육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결국 독재검찰 공화국을 만들어낸 그가 자신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윤석열에게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았다면 신당 창당을 했을까요? 이는 철저한 자기중심의 정치일 뿐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는 그저 명분을 위한 미사 구어일 뿐인데요. 결국 그는 마사중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새 정치요? 국민을 위한 정치? 과연 이들에게 그런 게 존재했었던 걸까요? 박근혜 키즈가 정치 입문 12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젊은 구태가 과연 새 정치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저의 그리고 국민 모두의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 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절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정치는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는 노력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검투사의 검수를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벌길을 멈춰주십시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절을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